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덥습니다. 자, 오늘 경제용어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부가가치세제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뭐 세금, 부가가치세 이런 사업자 등록 이런 얘기할 때 보면 뭐 과세, 면세, 영세율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개념 정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좀 헷갈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의원 대표님 사업을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네, 상당히 크게 하시고 또 했는데, 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 이런 용어를 이제 저희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과세, 면세 그리고 영세율 용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면은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사업자로서 등록을 하면은 등록된 사업자를 기준으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해 주기도 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 등 사업의 기본적인 행위, 곧 상행위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공급할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면 과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사업자가 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부분의 재화나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1차 산업에 생산되는 농림수축산물들은 면세 재화입니다. 그리고 은행 등의 금융 서비스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이고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책적 목적으로 학원 등의 교육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도 면세이고 특히 생리대 등도 면세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금 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영세율이란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을 0%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없는 게 아니고 0%가 세율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면세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지만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세율이 0%라는 점이고 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를 수출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세율과 면세 또는 과세 등의 개념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구분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영세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중에 영세율하고 면세율은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감세도 없습니다. 감세도 없고. 현재 세율은 10% 하나로 정했습니다. 이걸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네.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소장님, 이제 정의기업연대, NGO도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이게? 네. 그 NGO는 영어로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그래서 NGO라고 부르죠. 근데 이걸 이제 납세 측면에서는 Non-Profit Organization.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나 제공하는 국방이나 행정 서비스. 이건 이제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NGO도 대개 그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니까 정부가 하는 일을 대체로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나 국방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듯 수익 활동과 상관이 없는 어떤 영리 목적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나 면세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NGO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는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고유번호증은 NGO들도 수익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번호증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나 납부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NGO들도 임대료 세금 계산서를 받습니다. 매입 세금 계산서로.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는 없지만 교부받은 매출 임대료 세금 계산서 이걸 국세청에다 신고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이걸 보고 협력 의무라고 합니다. 협력 의무. 좋은 내용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슈퍼마켓에서는 과일이나 그 생선 이런 게 이제 면세 상품도 팔고, 그 다음에 라면이나 스낵 등의 과세 상품도 이렇게 팔잖아요. 이런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지금 주로 합니까? 과세 상품과 면세
면세 상품을 함께 파는 그러니까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겸업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겸업하고 있다는 거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나 회계는 분명히 구분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대형 마트나 슈퍼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포스, 판매 정보 관리 시스템입니다. POS. 포스에서 출력한 영수증을 받고 있는데, 영수증에는 면세와 과세 물품이 구분되어 표시되고 있습니다. 과세 상품에만 부가세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 등의 겸업 사업자가 임대료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으면 과세에 포함해야 될지 면세에 포함해야 될지 이것을 안분 계산해서 과세 사업에 해당되는 매입세 공제 금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대체로 안분 기준이라고 하고 있는데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에 발생한 과세와 면세 매출액을 합하면 됩니다. 어려우면서 쉬운 것 같은데 어렵네요, 내용. 아니면 이제 소장님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뭐 해야 되는 건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익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빌딩수 해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아파트 관리 서비스만 제공한다면 이건 이제 비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고유번호증만 교부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건축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려면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이 의무 그 시설입니다. 그래요? 네.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인정의 경우에는 노인정에 쓰는 전기, 수도, 가스료 이런 것들은 아파트 관리비로 녹여버립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집은 이게 수익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최근에는 웬간한 아파트 옥상에 가면 이동전화 기지국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통신회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습니다. 일을 많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임대료를 받는, 임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는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이 사업자 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영훈 대표님, 우리가 이제 보통 식육식당이라고 하나요? 식육식당. 정육식당. 예. 정육식당이 그런데 식당하고 이제 음식점하고 같이 겸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게 이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하고 이게 같이 겸업이 되는 건가요? 그 방금 슈퍼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세 상품이 있고 면세 상품을 겸해서 팔고 있는 건데 정육 매출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로 팔 때는 면세이고 음식으로 팔 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식당 매출 사업은 당연히 과세 대상이고 정육 매출은 농식품이므로 면세 사업입니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물론 면세 사업자인 정육 사업에서 과세 사업인 식당으로 전환된 고기는 내부 거래, 내부 회계 제도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육 식당은 대체로 면세 사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부가가치 탈루가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세청은 오래전부터 납세자와의 대면 접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방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정육점으로 면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식당을 겸업을 하고 있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를 받으면 사업자별로 부가율 분석을 합니다. 부가율이란 부가가치율을 줄여서 쓰는 말인데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의 매출 비율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매출과 매입의 차이, 곧 공급 가액입니다. 순수하게 정육점만 하는 경우와 음식업의 부가율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업종별 부가율과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비교해서 차이가 많으면 내용을 확인해서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거나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업종별 부가율은 자료 발생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사업자를
탐색하는 목적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정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니까. 그 통계가 발전할수록 예. 아마 탈루를 많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는 우리 회사님도 보고도 아시는 거 아니에요? 다 보면.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정육점만 한다. 예. 그래서 제가 소를 살 때는 면세로 사왔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새 뭐 예를 들어서 요 마진율이 평균 30%라고 보면 예. 700만 원에 사서 예. 1000만 원에 파는 거죠. 예. 근데 정육을 하면 이 비율보다 훨씬 부가율이 높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부가율이 30%인데 이 사람은 정육점인데 네. 40% 50%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왜 그러지? 그럼 쓱 쓱 실며시 나가서 보면 네. 정육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5년 동안 부가세 면세를 안 낸 거. 요거 수정 신고하시고 가산세 왕창 무셔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가산세가 나오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그 지금 하고 계시는 개 조합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면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네. 협동조합으로서 영리법인으로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과세 대상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부가세를 엄청 많이 내서 정말 그런 사회가 그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